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티브 섭스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그 부스터 샷을 맞고 고열, 몸살, 그걸로 인해서 근육통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화이자만 3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좀 그런 문제가 생겨서 라이브 강의를 펑크내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었습니다. 제가 18년째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시즌에 뭐 강의를 라이브 강의를 펑크낸 거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학원에 미리 공지받고 학원에서 공지받고 안 오셨나요? 아니면 헛걸음 하셨나요? 왔다가 돌아가셨나요? 그러셨어요? 미리 좀 공지하라고 그전 새벽부터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때 했는데 좀 행정을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헛걸음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자, 오늘 뭐 늘 하듯이 복습을 해야 되겠죠. 2주 만에 하는 거라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강의하고 나면요, 다음 주 토요일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강의를 하는 학원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2주 만에 하는 강의인데 또 2주 만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 첫 강의를. 근데 그때는 이제 요약집이 출간이 되어서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전체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요약집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좀 편집을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그래도 내년 첫 강의에는 그 1월 8일로 예정이 됐는데요. 1월 8일 토요일에는 지금 업그레이드된 아주 좋은, 제가 생각할 때 시험에 딱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로 담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깔끔하게 한 1년을 점수 확보하는 그런 해로,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해로 만들도록 제가 좋은 자료 제공하고 좋은 강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 후에요. 일단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억이 나실지요? 자, 지적법령상 토지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나요? 토지가 아닌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지적에서는 토지를 전제로 하는 건데 무엇이 토지냐 그러면 이 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영토 개념이에요. 영토 개념. 그러니까 맨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맨 땅. 그러니까 영토의 개념이라서 이 영토는 헌법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안에 있으면 물에 잠겨 있어도 한반도에 속한 영토니까요. 토지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는 것이죠. 지목은 토지일 때, 지일 때 목이 있는 거잖아요. 하천이라는 게 지목이니까 토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속하지 않는다면요, 동해 같은 뭐 동해, 서해, 우리 남해 이 바다는 영토가 아니라 영해 개념이죠. 영해 개념. 그래서 이것도 영토는 아니니까 토지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뭐 2번입니다. 예를 들기를 한강이 토지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강 토지입니다.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고, 그럼 석촌호수는요, 토지입니다. 유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이 있다는 것은 토지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요 조문 지적의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제가 조문으로 소개했던 거예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의 토지 정보가 지적에서 다루는 중요한 정보라고 이렇게 엄선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중요하다고 나열할 수 없으니까 6가지를 묶어서 용어로 만들었죠. 토지 표시라고. 줄이면 뭐 토지 표시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복습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6개의 지적상의 중요한 정보, 이 용어를 한마디로 규율을 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소재. 행정구역, 이 얘기 하셔야 됩니다. 법 공부하시는 동안에 소재를 행정구역이라고. 자, 이 학원이 있는, 우리 강남 방문각이 있는 학원이 있는 이 토지의 소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거
소재를 얘기하는 게 행정구역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원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집원. 아, 지우개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 천 들고 할 뻔했어요. 자, 집원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죠, 숫자. 숫자인데 이거는 둘로 그냥 숫자만 있는 경우가 있고 산자가 붙어 있는 숫자가 있고, 이거는 토지대장 등록지, 임야대장 등록지. 지목 그러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냥 용도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주된 용도. 면적 그러면요, 제일 이제 개념을 잡을 때는 우리가 육안에 보이는 지표의 면적이 아니라 해발 6m 평면에 투영한 면적, 수평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평 면 요거 요 이제 수평 그래도 되고 평면 그래도 되고, 수평 면적, 평면 면적. 우리 시험에서는 수평 면적이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2차원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경계 그러면요, 직선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되죠. 직선. 좌표는 수치. 자, 요 직선으로 아날로그로 보는 거를 디지털로 정밀하게 보는 거라, 요거는 개념이 별개가 아니라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충분할 때는 이 수치가 필요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전국토의 한 94%는 요 직선으로 도면에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직선 외에 이것까지 더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더 있는 경우가 전국에 한 6% 정도 있습니다. 수치. 그래서 수치까지 분석해서 정밀도를 키워둔 곳이 전국에 6.1%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 지역을 전국적이다 라고 하면 틀리겠죠.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지적은 전국적이다, X, 부분적이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3번으로 가면요, 이러한 중요한 토지 표시, 이 정보를 지적 공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플러스의 개념, 새로 정해지는 것, 변경, 바뀌는 화살표, 말소, 마이너스. 이 모두가 변화잖아요, 변화. 근데 이 변화를 묶어서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는 변동일 수 있는데요. 변동. 우리 지적에서는 변동이라는 말 대신에 이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동이나 변동이나. 그래서 민법하고 구별해 드렸죠. 민법은 권리 변동 다루는 과목인데, 지적은 사실 변동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용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은 이걸 또 틀을 잡고 이제 같이 잡았던 그 부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적 법령을 다루실 때 우리 시험 범위에 한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적 법령 상으로 이념 주체, 이념이 이데올로기고 아이디어, 생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지적 법령을 만들 때 어떤 생각 가지고 만들었는가,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건데, 이 토지를 등록하는 업무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국가가 나설 일이다. 뭐 학문적으로는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표현은. 법령에 국가가 나선다, 좀 더 친절하게 국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이런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장관이 실무를 하진 않죠. 그래서 실무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소관청이 누구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렇게 시군구로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는 업무 차원에서 보니까요, 지적 업무라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기관장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시군구 그러시면 됩니다. 시군구. 그런데 엄밀하게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세종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까지 언급을 해줄 때 정의를 내릴 때, 지적소관청을 정의를 내리는 지문일 때는 이걸 빼면은 명백히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세종시니까요. 자, 근데 여기 없는 관청을 반드시 틀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요. 제가 배고픈 수험생들에게 물고기 한두 마리 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드린 격이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틀을 잡고 계시면 조문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 않아도 이 주어가 무엇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공부는 입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관청이 어디냐 그러면 특광도인 시도지사요. 시도지사. 그리고 시보다는 커졌는데 아직 광역시까지 승급이 되지 않은 경우를 구를 두는 시, 그래서 구를 두는 시. 이거를 우리 법에서는 대도시라 하고 기관장으로 얘기하니까 대도시시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체들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지적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규정에서만 보면 이들이 등장하는 곳이 승인하는 역할로만 관여해요. 그러니까 여기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준비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법령 12문제에서 그 어디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나오면 그냥 X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 규정에는 장관의 승인은 없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장관의 승인이 나오면 무조건 X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장관이 승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 규정에는 장관의 승인이 없다는 거예요. 장관이 승인하는 사안은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죠. 자, 어쨌든 승인하는 주체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승인하는 이 사안 자체도 세 곳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세 곳. 그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가시적 지적 공부의 반출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 가지고 또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캐치하는 그런 힌트로 이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조문 하나하나를 일일이 안 외우셔도 풀 수 있는 이제 키를 가지신 건데요. 그게 이겁니다.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인 실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 나오고 구체적인 실무를 얘기하는 거라는 조문이면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우리 시험범위 지적법령에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세 곳밖에 없더라.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가시적 지적 공부의 반출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승인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 시험 범위 법령에서는요. 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그래서 이걸 장관의 승인으로 이미 틀리게 출제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빨리 이 OX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소개했고요. 이거 말고 축척 변경도 있고 가시적 지적 공부의 반출 그렇게 같이 정리하실 때 좋겠죠. 자, 5번 문제로 가면요. 지번이 11대 알 수 있는 정보는 뭘까? 이거는 지난번에 표를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입력하시면 쉬워지죠. 그래서 일단은 산자가 없는 거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산자가 없으니까 토지대장 등록지다. 토지대장 등록지다. 그걸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느끼는 아쉬움이 바로 이거거든요.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30만 명이 넘는 중개사가 있는데 이런 지번을 보고 산자 없는 지번을 보고 토지대장 등록지라고 바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게 10번 지번이 10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이게 대화할 때 보면은요. 뭐 지번이 10번지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그런 눈빛을 막 보내시거든요. 아무런 정보를 모르셔요.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산자 없는 지번은 토지대장 등록지라고 하시고 산자가 있으면 임야대장 등록지라고 알아보시는 약속을 우리가 공부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단식이라는 것도 얘기하시면 좋다 그랬고요. 그리고 10번지라는 것 해서 요 딱 세 가지를 알 수 있지. 2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근데 왠지 이 문제를 풀면서는 1번을 체크하셨을 것 같아요. 오로지 마늘 이러면 왠지 좀 아닌 쪽으로 이런 많이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요. 자, 6번 문제는 연장선에 있죠. 산자 있는 거 보고 산이다, 임야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하고요. 알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은 임야대장 등록지라는 정보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고 번호 2개 쓰니까 복식 집어넣어. 그리고 산 17의 1번지라는 것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산으로 오해하는 정보로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해서 주된 용도라는 그 중요한 표현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 주된 용도라는 말에서 일단 우리는 용도에 따라 정하지 토지의 성질이나 지표의 형상이 지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 용도 지목주의를 우리가 채택한 거고요. 그리고 용도가 필지의 그 현황에 맞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용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목은 한 필지에는 반드시 하나의 지목을 정하게 돼 있어서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철칙입니다. 예외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라서 1필지에 반드시 하나의 지목을 정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용도가 여러 개 나온다면 주된 용도의 지목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지목 추정 원칙, 그래서 이 주된 용도라는 문장에서 세 가지를 도출하실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원칙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우선이고요. 나머지는 좀 보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분해서 요 세 가지만 한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이게 실제 10일에 출제된 거죠. 실제 출제된 겁니다. 경사진 임야, 경사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사진 그 지표의 면적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는 뭐 전혀 그 부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셔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은 해발 0m 평면에 투영한 가상의 공간을 도면에 그리고 그 도면에서 계산한 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면적이다 하면서 이거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는,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판례를 한번 보시라는 건데 30년 동안에 우리 중개사 시험을 치면서요, 지적 관련 문제 중에 판례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그도 그럴 것이 지적은 사실에 관한 거라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경계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소송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서 경계에 관해서 판례가 좀 생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일부러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 인용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공부상의 지목과 공적 장부상의 지목과 직선, 그리고 실제 경계가 다르면, 같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다르면 뭐가 기준이라고요? 공부상의 경계. 만약에 실제 경계와 공부상, 즉 도면상의 경계가 다를 때 실제 경계대로 한다면 공부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적 공적인 장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적 장부 우선인데 도면이 우선인데 실제 경계를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다라는 입증만 하면 그때는 진실한 경계로 간다라는 그 단서를 한번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굉장히 문장이 긴데요. 이 중에 딱 하나 기억하실 문장은 요겁니다. 기술적인 띄어쓰기인데 착오, 요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 기본적으로는요, 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인데 언제나. 하지만 그 공부상의 경계가 실제 경계를 반영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반영할 때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실제 경계로 하겠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유일한 판례라 이거는 보고 가실 필요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경계. 이거 뭔가요 이게? 갈로 넣기 돼 있나요? 문제가? 여기를 갈로 넣었나요? 어디를 갈로 했나요?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뭘 물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떻게 돼? 이제 보니까 그러네? 이대로 나왔었어요? 그냥 제가 체크한 건가요? 그러면 읽어두시면 됐네요, 그냥. 근데 이건 문제가 성립, 1번에서도 이거 맞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죠? 이걸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물을 수도 있고, 이거를 물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걸 묻고 싶었거든요. 이걸. 그래도 이거 뭐 작은 거라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정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묻고 싶었어요. 자, 요거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실제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다르면 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다. 그릴 때 잘못 그렸다. 그러면 실제 경계도로 하겠다. 이 판례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갈로 두 군데를 묻는 거라고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쪽 갈로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체크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질문이 안 되게 만들었네요. 잠깐 졸았나 봐요. 이걸 양해해 주시고 문제를 이거 너무 길게 인용하면서 제가 슬쩍 미스를 해버린 것 같네요. 어쨌든 이건 다 맞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그 기록이 남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틀린 게 뭐 민감하진 않아도 또 마음 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 틀렸으면 또 그렇잖아요. 뭐 8개 틀렸는데 9개 틀리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여기까지.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 현행 규정인데요. 과거에는 고저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나왔어요. 이것도. 그런데 고저가 있으니까 고하절상 하다가 하단부 해서 덜컥 틀리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보시라고. 뭐 이게 고저가 없든 고저가 있든 절토했든 이런 말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라인이 있으면요. 그 라인이 경계가 돼야 되죠. 경계는 소유권의 한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소유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형성한 문제입니다. 자, 2주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복습을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기억이 살아나시는지요? 앞으로 새해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 33회 시험에 합격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2주 지났는데 조금 가물가물 하신다는 느낌이 드시면 앞으로는 새해에는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할 겁니다. 한 해 동안에 똑같은 이런 시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한번 대충 카운트 해보니까요. 100번 넘게 반복하더라고요. 100번 넘게. 그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10번 정도도 아니고요. 100번 정도를 반복하면 틀려야 되겠습니까? 안 틀리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 틀리시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2주 만에 하는 문제도 가물가물한데 이거를 1년 동안에 또 몇 달 뒤에 있을 그런 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처하시려면 많은 무수한 반복이 필요하겠죠. 효율적인 반복을 하도록 앞으로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끝내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 정규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